자, 오늘 8경기입니다. 해외 축구에서 어제 나폴리 그 라인업을 봤거든요. 물론 라치오도 교체로 나오긴 했는데 나폴리 투입이 더 늦고 주전들 더 아마 그 누구였지? 흐비차는 아예 안 쓴 것 같던데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더 생각 안 하고 오늘 경기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분석을 하다 왔거든요. 8시에 키려고 하다가 좀 늦을 것 같아서 그냥 내일 경기까지만 분석을 하고 그냥 켰습니다. 그래서 인테르 파르마 경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금요일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 치고는 경기가 좀 많아요. 8경기가 있던 적이 있나? 보통 예전엔 4, 5경기였는데 요새 좀 많아지면 뭐 5, 6경기. 근데 8경기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어쨌든 경기가 많은 만큼 골라갈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좀 많아져서 좋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테르 먼저 보는데 이게 첫 경기가 좀 일찍 시작하거든요. 2시 반에. 근데 너무나 좋아 보이는 인테르긴 해요. 왜냐면 지금 보면은 인테르가 8승 3무 1패. 뭐 파르마하고 비교해도 득실도 좋고 그리고 홈에서 성적도 좋고 그렇다고 파르마가 원정 성적이 좋냐? 뭐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승리가 적을 뿐이지 패배도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무가 많아서 그렇지. 근데 인테르 홈에 비하면 확실히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리고 인테르에 딱히 큰 결장도 없고 파르마는 오히려 지금 미드필더에 이제 부상이 한 명 있고 공격에도 부상이 한 명 있습니다. 뭐 가장 최근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못 나온 지 한 3, 4경기 정도 됐기 때문에 그에 반면에 인테르는 딱히 크게 없어요. 오히려 수비 쪽에 한 명 부상도 얘도 한 못 뛴 지 한 4경기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인테르하고 파르마가 좀 특이한 점이 최근에 상성을 보면은 2승 3무로 인테르가 좋거든요. 홈 원정 다 포함하면. 근데 인테르가 2승이 다 원정에서 이겼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파르마도 원정에서 인테르한테 최근 3번 연속 비겼고 지금 보는 5경기 중에 인테르도 홈에서는 못 이겼다. 원정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홈 기준으로 보면은 더 이제 안 좋다. 인테르 입장에선. 왜냐? 인테르가 파르마를 이겼던 적은 10년이 더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마지막 경기가 10년 전이냐? 아닙니다. 최근에 23년도에도 컵대회가 있었고 뭐 20년도, 19년도, 18년도, 15년도 경기가 이제 띄엄띄엄 있긴 했지만 쭉 있었어요. 근데 인테르가 6경기 연속 파르마 상대로 홈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패배가 많냐? 그건 아닙니다. 6경기에 5무 1패, 5무 1패. 뭐 그전에는 막 연승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뭐 너무 오래된 전적들을 빼고 뭐 20년도 이후 전적만 보더라도 2무입니다. 2무. 어쨌든 3연속 무승부 중이고 상성으로 보면은 인테르가 결코 파르마한테 강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라이프치히전 이겼기 때문에 챔스에서는 엄청 강합니다. 지금 5경기 연속 무실점 중이에요. 근데 상대가 맨시티 원정, 뭐 아스날, 그리고 라이프치히까지 쉽지 않은 팀 상대로도 다 무실점을 했기 때문에 챔스만 보면 진짜 완전 뭐 극강의 이제 실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지난번 헬라스 베로나전도 5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결국 이제 홈에서 베네치아전 1대0 승리라든가 아니면 AC 밀란한테 졌던 경기 그리고 토리노도 한 골차. 그래서 뭐 완전 무결점으로 뭐 지금 13경기인가 무패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실점을 최소화한다거나 아니면 계속 연승을 한다거나 홈에서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원정에서 지금 리그 4연승을 하고 있지 홈에서는 연승까지는 아닙니다. 중간에 계속 무가 꼈기 때문에. 그래서 홈에서 아주 극강인 그 흐름도 아니고 지난번 헬라스 베로나 이겼다고 해서 파르마가 또 지난번 라치오를 잡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최근에 파르마의 원정 1승 4무 4연속 무승부 뒤에 베네치아 상대로 이겼고
유벤 원정도 비겼고 나폴리 원정도 이길 뻔하다 2대1로 아쉽게 치고 그래서 강팀 상대로 최근에 졌던 거는 사실 좀 아탈란타전만 빼면은 사실 그렇게 쉽게 졌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상성까지 지금 걸리죠. 그래서 인테르는 승을 지금 1.45줘도 갈까 말까인데 마헨이 1.46이기 때문에 뭐 인테르가 뭐 무난하게 이길 수도 있죠. 근데 파르마의 상성 그리고 최근 파르마의 또 골 넣는 기세로 봤을 때는 요거는 조금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오버를 가려니까 또 3.5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건너뛰는 게 맞습니다. 이게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어요. 뭐 그렇다고 1.1의 인테르 승을 가자니 터지면 또 그렇고 마엔을 가자니 일반 승도 지금 살짝 불안한데 마엔도 그렇고 그러면 뭐 반대로 파르마 3.5 프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저거 배당 대비 그러다 인테르가 뭐 4대0 5대0으로 이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원하게 인테르 승 가려면은 걸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상성에서 일단 걸리고 또 최근에 파르마의 이제 원정에서 이제 흐름 그리고 강팀 상대로 잘했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패스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테르는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테르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분석할 때 보니까 이거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릴라고 브레스트인데 요 경기도 이제 분석했을 당시에 이 릴이 어쨌든 그 브레스트 상대로 최근에 4경기 무패긴 합니다. 그리고 홈 원정은 비슷할 수 있어도 그 릴의 홈 기준으로 보면 6승 2무거든요. 20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2승 2무로 상대 전적은 릴이 많이 좋습니다. 그 브레스트 상대로. 근데 이것도 잘 보면은 릴이 6승 5무 2패. 물론 득실도 득점은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실점에서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득실도 릴이 훨씬 좋고 그리고 릴의 홈 성적 원정의 브레스트가 1승 5패이기 때문에 홈에서 1패밖에 없는 릴이 좋긴 하죠. 그래서 릴 승을 가야 되긴 합니다. 최근 릴도 얘네가 13경기였나? 아까 유벤도 인테르도 13경기. 어쨌든 얘네도 지금 아마 얘네가 13경기였던 것 같아요. 아까 인테르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챔스 4경기 무패 그리고 리그에서도 지금 9경기 무패입니다. 그래서 총 통틀면 13경기 무패 중 뭐 그 와중에 챔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알, AT 원정, 유벤 그리고 볼로냐 원정 쉽지 않은 팀 상대로 지금 3승이나 거뒀어요. 그래서 스포르팅전 빼면은 상당히 좋고 리그에서도 보면 지난번 몽펠리에전 좀 아쉽게 비기긴 했는데 스타드렌, 니스, 리옹, 랑스, 모나코 그러니까 강팀 상대로도 상당히 지금 성적들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무승부가 있다는 점 그리고 브레스트 또한 챔스에서 지난번 바르샤한테 처음으로 졌거든요. 근데 리그 보면은 4연패 했었습니다. 3연패. 홈에서 니스, 모나코랑 몽펠리에 원정에서 3실점씩 했고 지난번 스트라스전 3대1로 이기긴 했는데 이게 브레스트가 뭔가 저는 기복이 좀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나 오세르, 뭐 랑스 리그 초반에 3연패 했던 거 생각하면 뭐 당연히 릴 홈승을 가야 되는데 이게 랭스도 원정에서 잡았었고 모나코전도 한 골차 그리고 결국엔 파리 원정에서도 골을 넣었던 브레스트라서 3연패를 끄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득점도 어느 정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릴이 좋긴 한데 마냥 릴 승만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 릴도 아시겠지만 무가 좀 있는 팀이에요. 그래서 뭐 스트라스 3대3 무라든가 아니면 올림피크 리옹하고의 경기에서도 1대1 무. 그러니까 당연히 무패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가야 되긴 하는데 이건 릴이 그래도 다득점 무승부가 중간중간 껴 있습니다. 지난번 몽펠리에, 뭐 니스, 그리고 홈에서 스트라스. 그래서 릴이 설령 이기더라도 실점을 할 확률이 크다. 요새 뭐 무실점 경기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브레스트의 그 골 넣는 기세로 봤을 땐 지더라도 한 골 넣든 뭐 모나코전처럼 박빙으로 가든 스코어상 아니면 진짜 다득점 무승부가 나오든
저는 이거 승이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상성에서 압도하는 건 알겠는데 전 차라리 오버로 좀 정가를 하겠습니다. 이 경기. 릴 브레스트는 오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승이 별로 썩 내키지 않는다. 저 정도의 배당을 줄 정도인가. 브레스트가 뭐 지난번 경기까지 졌으면 뭐 그럴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연패를 끊었거든요. 물론 이제 순위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지금 순위가 더 안 좋은 스트라스 상대로도 비겼었고 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오버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오버로 접근하겠습니다. 오버. 자, 다음 경기 PSV. 자, 이제 여기 하다 말았는데 자, 여기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PSV하고 트벤테 이제 비교하면은 뭐 PSV가 너무 좋죠. 지금 13승 1패고 득점이 지금 50골이거든요. 2위 아약스도 31골인데 페노르트도 32골. 그 2위하고도 지금 20골 차이 납니다. 거의. 뭐 트벤테도 29골이긴 하지만 그래서 실점은 얼추 비슷한데 득점에서 너무 많은 차이 나고 홈에서 6승 무패입니다. 23득점에 2실점. 그러니까 말이 안 되긴 해요. 트벤테도 원정 성적이 4승 1무 2패로 좋은데 그리고 이제 결장 부분도 뭐 로사노도 이제 뭐 복귀를 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뭐 몇 명이 있긴 하지만 최근 부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트벤테 쪽이 지금 공격에 부상 한 명 의심이 되고 수비도 컨디션이 별로 안 좋고 거의 주전키퍼까지 지금 아마 서브가 한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PSV가 더 괜찮다. 그리고 홈이잖아요. 트벤테 상대로 한 10년 전에 졌습니다. 10년 전. 최근에 또 5연승 중에 5연승. 그래서 이건 뭐 PSV가 압도할 수밖에 없다. 스코어가. 그래서 전 인테르 승 갈 바엔 PSV 승 간다는 마인드거든요. 물론 순위만 놓고 보면 어젠가 그제 이제 아약스가 위트레트한테 비긴 것처럼 뭐 비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비빌 수 있는 그런 뭐 승패였고 득실 스코어였다면 이거는 좀 차이 나요. 1위하고 5위 싸움이라도 득점에서 좀 차이 나고 트벤테가 홈이면 모르겠어요. 왜냐? 트벤테도 홈에서 무패거든요. 근데 원정의 트벤테이기 때문에 이거는 PSV 가야 돼요. 왜냐? PSV가 지난번 위트레트전 비기는 줄 알았는데 5대2로 이겼고 챔스도 요새 이제 연승 중이고 4경기 무패.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그렇다고 이제 1위긴 하지만 아약스가 이제 아예 뭐 따라오지 못할 점수차가 아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기서 한번 부러지면 한 경기로 줄어듭니다. 아약스가 이기면. 그래서 아직 2경기 차기 때문에 승점을 더 벌리려면 오늘 무조건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PSV가 골을 많이 넣거든요. 뭐 아약스전 3실점을 하더라도 뭐 5골 2번, 6골 1번, 3골, 뭐 2골 이런 식으로 넣기 때문에 요거는 지난번 또 트벤테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트벤테 가서 적중하긴 했습니다. 트벤테에 그리고 또 어디였더라? 마인츠의 나폴리였나? 근데 2대0에서 3대2로 극적으로 이긴 거예요. 극적으로. 그리고 얘네가 지금 유로파 성적도 안 좋거든요. 그리고 유로파 일정도 올림피아코스 원정이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뭐 리그에만 집중할 수는 있는데 리그도 6경기 무패긴 하지만 경기마다 지금 뭐 무실점 경기도 있긴 한데 실점이 어느 정도 있어요. 최근에 포르티나 원정도 실점을 했고 그리고 특히 고어헤드전 2실점은 좀 크다. 홈에서. 그리고 발베이크 원정에서도 비겼던 트벤테라서 이거는 PSV 승 봐야죠. 무조건. 다만 이제 마인을 보느냐 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고배당으로 갈 때 뭐 아까 PSV가 일단은 인테르 승보다는 배당이 좀 높아서 갈만 하거든요. 1.26 정도면.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은 좀 빡센데 일단은 승 보되 고배당을 마인으로 갈 거냐 언오버로 갈 거냐 그게 고민입니다. 하지만 트벤테도 저력이 있다. PSV 상대로 골을 넣을 수도 있다 봅니다. PSV가 아예 뭐 실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페노르트 원정에서도 골을 넣었고 위트레이트전.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이게 마인이 안 되고 핸디무가 될 수도 있다 보거든요. 아약스가 위트레이트한테 비긴 것처럼. 뭐 PSV가 유리한 건 맞는데 마인 갔다가 핸디무까지 나올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3대1 스코어가 가장 좋긴 하거든요. 마인 보는 입장에선. 근데 뭔가 오히려 반대로 이번엔 고어헤드가 2골 넣고 이제 트벤테가 3대1로 이겼던 것처럼 트벤테가 먼저 2골 넣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엔보다는 오버가 더 좋아 보인다. 고배당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승보고 오버 본다. 마엔이랑 핸디문은 솔직히 반반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슈투트하고 유니온 베를린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두 팀이 순위가 엇비슷해요. 지금 보면은 지금 승점도 1점 차고 뭐 득실도 결국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사실 차이 나는 게 크게 없습니다. 슈투트가 조금 더 앞서 있긴 하죠. 유니온 베를린이 득점이 너무 적긴 해요. 그 10골밖에 못 넣었으니까. 근데 11골 실점하고 있어서 실점으로 따지면 뮌헨 다음으로 실점이 적습니다. 근데 슈투트는 실점이 더 많긴 한데 득점에서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뭐 실점이 적은 것도 중요한데 전 득점이 좀 더 우선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실점으로 막아낼 수는 있죠. 뭐 0대0 또는 1대1.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 봅니다. 골이 안 터지면은 결국엔 강팀 만나거나 골 많이 넣는 팀 상대로는 버티기가 힘들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슈투트가 그래도 조금 더 괜찮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3연승. 그리고 홈에서 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반반인데 홈에서 살짝 우세네. 살짝 우세 슈투트. 근데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슈투트 쪽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슈투트의 홈 성적 3승 2무 1패. 그러니까 유니온 베를린도 홈에서 3승 2무 1패로 똑같아요. 근데 원정에서는 반대입니다. 1승 2무 3패. 그래서 홈의 슈투트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결장 부분. 슈투트의 문제는 결장입니다. 결장. 일단 운다부가 여전히 팀 내 이제 두 번째로 골이 많은데 여전히 결장 중이고 그 외에 이제 몇몇 선수들이 한 9경기 뛰고 지금 못 나오는 선수가 3명 됩니다. 운다부 포함해서. 근데 얘네가 골에 관여가 없었냐? 다 관여가 있었고 그 중에 이제 운다부가 비중이 가장 높을 뿐이지 이 공격 라인에 물론 데미로비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운다부가 있고 없고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격 라인 쪽에 부상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딱히 큰 결장이 없어요. 다 장기 부상이라. 그래서 결장 부분은 슈투트가 손해입니다. 다만 슈투트도 최근 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자, 슈투트의 이제 챔스 성적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유벤을 한번 원정에서 잡아낸 게 다지. 이 치르베나 즈베즈다한테도 5대1로 발렸고 홈에서 아탈란타한테 치고 이겨야 될 스파르타 프라하한테 비기고 그래서 1승 1무 3패입니다. 그래서 챔스 성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리그에 올인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남은 챔스가 3경기인데 그래서 리그의 성적을 보면은 지난 컵대회 3대0으로 이겨서 컵대회 포함 3경기 무패인데 리그만 보면은 패배가 많지는 않거든요. 연패도 없고 뮌헨 원정이랑 이제 홈에서 프랑크한테 진 거라서 어느 정도 수긍이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슈투트의 문제는 이겨야 될 경기들을 못 이겼던 경기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다 무승부였거든요. 뭐 마인츠부 홈에서. 근데 마인츠가 원정이 강하기 때문에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볼프스 원정? 그래 원정이니까. 근데 홈에서 호펜하임하고 비긴 게 좀 빡셌고 선제골 내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뭐 프랑크는 그렇다 치더라도 브레멘 원정에서 2대2로 비긴 게 좀 크다. 보험전도 사실 전반 0대0이었어 가지고 요새 슈투트 보면 좀 간당간당합니다. 최근에 뭐 연승도 없고 연패도 없고 하지만 상당히 좀 가기가 좀 애매하다. 팀 자체가. 근데 이제 유니온 베를린이 홈에서 강팀이지 원정에서 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홈에서도 최근 레버쿠젠한테 이제 졌기 때문에 홈에 이제 첫 패배가 있었고 그 전에 원정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득점 경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라이프치히전 원정에서 비긴 게 초반에 이제 무패 흐름이기 때문에 좋게 보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3연패를 하고 이제 그 지난 경기까지 보면은 라이프치히 무득점, 메넨글라 무득점, 뭐 아르미니아 무득점, 뮌헨 볼프스 총 이제 5경기나 무득점이 있습니다. 원정에서. 최근에 원정에서 골을 넣은 건 홀슈타인전밖에 없어요. 사실
마인츠 첫 경기하고. 그래서 이 유니온 베를린이 아까 얘기했지만 실점이 적은 대신 득점이 적다 했잖아요. 원정의 무득점이 한몫합니다. 왜냐? 홈에서 무득점 했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프라이부르크 이제 0대 0으로 비겼던 거 빼고는. 그래서 슈투트가 아무리 요새 못한다. 뭐 연승도 없고 뭐 불안하다 하더라도 원정의 무득점의 유니온 베를린 보다는 낫지 않을까. 다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건 이제 유니온 베를린이 그래도 라이프치히전 0대 0이라든가 사실 뮌헨전 3대 0만 빼면은 리그에서는 그렇게 실점이 많지 않아요. 볼프스도 1대 0이었고 메넨글라도 1대 0이었고 그래서 한 골차 승부가 많았기 때문에 요거는 슈투트 승을 보지만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 믿음이 가려면 슈투트가 확실하게 홈에서 이제 그 임팩트를 보여줘야 되죠. 근데 홀슈타인전도 한 골차 겨우 이겼죠. 호펜하임 비겼죠. 최근 보운전도 전반은 0대 0이었죠. 거기다 공격에 지금 3명의 이제 부상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니온의 실점이라면 전반에 골 빨리 못 터트린다. 그러면 또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다. 후반에 또 얻어맞으면 PK나 주면은 예전에 그 호펜하임 그림 나올 수도 있어요. 전반에 선제골 먹히고 결국엔 1대1로 비겼으니까. 당연히 점유율이나 슈팅은 더 많이 가져가겠죠. 슈투트가. 하지만 결국엔 골이 문제입니다. 골. 그때 호펜하임전도 극적으로 비긴 거라서 점유율이나 슈팅은 압도했거든요. 결국엔 점유율 슈팅 압도해도 골 못 넣으면 아무 쓸모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슈투트 승을 보지만 이게 뭔가 슈투트가 그렇다고 최근에 홈에서 뭐 다득점을 했느냐. 도르트문트 5골 빼고는 최근에 2득 이상을 못해요. 그래서 요 경기는 조심스럽게 슈투트 승무를 보면서 언더를 한번 노려보는데 아주 좋아 보이는 언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더가 나오려면 일단 유니온이 무득을 해야 되고 슈투트가 골을 못 넣어야 돼요. 거의 가까스로 이겨야 된다. 근데 슈투트가 먼저 선제골 넣거나 전반에 골을 넣으면 유니온이 무너질 확률이 좀 크다고 보긴 하거든요. 하지만 유니온의 실점을 믿겠다. 뮌헨전 빼고는 진짜 거의 작년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 언더를 좀 더 볼게요. 언더. 그러니까 승을 가기에는 무가 확실히 너무 걸려. 그렇다고 뭐 최근에 홈에서 승리를 못했다면 모르겠지만 보험전 이겼잖아요. 더 급한 건 유니온이죠. 유니온. 지금 연패 중이고 5경기째 승리 없고 뭐 컵대회까지 포함하면은 지금 6경기째 승리 없으니까. 그래서 전 언더를 좀 더 보겠습니다. 언더. 언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승무의 언더. 그 다음에 이제 아탈란타하고 밀란 가도록 하겠습니다. AC 밀란.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요 경기가 저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 딱 봐도 오버 보이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더라도 아탈하고 AC 밀란 느낌이 그냥 오버예요. 오버. 일단 아탈이 2위인데 나폴리하고 1점 차입니다. 그리고 득점이 세리에에서 가장 많습니다. 36골. 그렇다고 이제 뭐 실점이 가장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득실을 봤을 때 득실이 가장 좋아요. 플러스 20으로. 그리고 그 뒤를 쫓고 있는 게 인테르 피오렌티나인데 확실히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AC 밀란은 실점은 조금 더 적지만 득점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탈이 또 홈이잖아요. 5승 1패고 밀란은 또 홈에 비해 원정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아탈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아탈이 이제 결장 부분 보면은 자파코스타 말고는 없어 보여요. 최근 부상. 얘도 한 두세 경기 못 나왔기 때문에 뭐 아주 최근은 아니죠. 그리고 레테기가 팀 내 12골로 골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루크먼. 해서 아탈은 공격 쪽에 뭐 장기 부상자들 빼고는 다 나옵니다. 미드필더도 그렇고. 그래서 아탈이 지난번 로마전까지 저는 사실 로마가 그래도 감독도 바뀌고 뭐 해서 아탈이 이제 우디네세전 역전을 했던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세가 한번 꺾일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무승부를 봤던 경기거든요. 아탈 승부를 봤지만 시원하게 2대 0으로 져버리네. 아탈이 확실히 흐름을 너무 탔다. 지금 그래서 챔스 포함해서 8연승입니다. 8연승. 리그만 보더라도 물론 챔스에서도 무패긴 해요. 아스날도 비겼고
슈투트도 원정에서 잡아냈고 영보이즈 이제 6골이나 때려 넣었기 때문에 최근에 리그만 보면은 8연승. 리그도 8연승이네. 그리고 무패로 치면은 13경기 무패. 엄청나네. 예. 아탈이 확실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AC 밀란이 뒤질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AC 밀란이면 모르겠어요. 뭐 실점도 많고 승리도 많이 없었으니까. 근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그 언제냐? 그 몬차전 원정. 리그는 몬차 원정부터 뭐 칼리알리 비겼지만 유벤 비기고 홈에서 엠폴리 3대0, 사스올로 6대1. 그래서 리그 3승 2무 최근. 그리고 챔스는 지금 보면은 슬로반부 그리고 레알전까지 합치면 불의에까지 3연승. 그래서 지금 흐름을 좀 탔다. 그리고 지난번 컵 대회 사스올로전 며칠 전에 6대1로 이겼죠.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아탈에 비해서는 확실히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죠. 아탈은 뭐 13경기 뭐 8연승 하고 있으니까. 근데 밀란도 3연승. 그리고 7경기 5승 2무기 때문에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지더라도 아탈 상대로 치고받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 보이는 건 딱 첫 느낌 그대로 이거 오버 봐야 된다. 이거 무승부 나더라도 전 다득점 무승부 날 확률이 높다고 봐서 AC 밀란 요새 골을 많이 넣어요. 그래서 그걸 좀 믿어보겠다. 물론 이제 아탈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죠. 근데 뭐 이탈리아 컵 대회를 했다고는 하지만 밀란이 경기가 딱 하루 차이에요. 하루 차이. 12월 3일 날 로마 원정을 아탈이 뛰었기 때문에 뭐 밀란이 뭐 아주 손해다. 또 홈에서 했잖아요. 컵 대회를. 그리고 그때도 보면은 이 플리시치도 후반에 들어갔고 레앙도 전반만 뛰고 아마 후반에 좀 교체를 했고 그래서 적절하게 교체를 해줬다. 그래서 리그 경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오버 보는 게 맞다. 아탈이 언제 부러질지 지금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는 최근 아탈이 2승 1무. 그러니까 거의 반반 느낌이에요. 홈 기준으로 하더라도 2승 1무 2패이기 때문에 반반인데 일단 아탈은 그 자파코스타 말고는 결장이 없었거든요. 밀란을 보면은 밀란이 거의 없네. 다 거의 다 장기고 플리시치, 레앙, 뭐 모라타 다 나올 수 있어가지고 밀란도 한번 지금의 흐름이면 해볼 만하다 해서 오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탈이 물론 유리하겠죠. 뭐 득점도 더 많이 하고 하니까. 근데 우디네세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옛날에 코모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막 절대 안 지겠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밀란은 레알 원정에서도 잡았던 팀이고 최근에 유벤이랑도 비겼고 물론 약팀 상대로 좀 실점이 많은 적도 있긴 해요. 뭐 파르마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뭐 토리노 그리고 최근에 칼리알리 원정. 근데 기세로만 봤을 때는 뭐 아탈보다 살짝 뒤지는 정도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 봅니다. 오버. 이거는 오버밖에 못 보겠다. 오버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못 찍는 게 나을 것 같아. 고배당은. 뭐 밀란 프랭 가기도 아탈이 너무 빡세고 아탈 승가자니 밀란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해서 또 아탈이 다음 경기 레알하고의 챔스가 있긴 하거든요. 아탈이 지금 챔스도 성적이 워낙 좋아서 챔스를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보겠다. 오버. 아니면 무 때려야 된다 이 경기는. 그렇게 보고 그다음 번니하고 미들집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러면 5경기 한 거죠. 딱 3경기 남았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후딱후딱 해봅시다. 자, 번니하고 미들집으로 둘 다 순위가 높습니다. 챔피언십. 지금 번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위 10승 6무 2패. 실점도 최소 실점팀 6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번니. 근데 미들즈브로가 조금 괜찮은 건
실점은 훨씬 더 많긴 해요. 실점이 한 3배 차이 나거든요. 21골을 먹히고 있기 때문에. 근데 득점은 앞섭니다. 9득점이나. 그래서 플러스긴 해도 그래도 근소하게 좀 더 번니가 득실이 좀 더 괜찮다. 실점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리고 홈에서 무패팀이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여기 그 챔피언십은 지금 셰필드 유나이티드, 와포드, 썬더랜드, 번니 요렇게 네 팀이 무패다. 번니가 5승 3무인데 12득점에 2실점이거든요. 이게 좀 압도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미들즈브러는 홈이나 원정이나 성적이 거의 비슷해요. 뭐 번니도 원정에서 성적이 엄청 좋은데 일단은 홈에 무패거든요. 이 무패를 언제까지 이어갈지. 그러니까 부상 상황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라일 포스터 말고는 뭐 번니 쪽도 다 나오기 때문에 장기 부상자들 빼고. 그리고 미들즈브러는 그나마 미드필더에 최근 부상이 있고 의심되는 선수가 있습니다. 해크니? 두 골의 일러시 부상 의심이고 아이단 모리스는 부상으로 떴기 때문에 둘 다 경기도 풀로 뛰었고 평균 시간도 거의 꽉꽉 채웠기 때문에 번니 입장에선 좋다. 거의 이제 결장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번니가 불안했던 게 원정이거든요. 원정. 왜냐면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최근에 경기 보면은 일단 8월 13일부터 경기 시작한 이후에 19경기죠. 단 3번만 오버가 떴습니다. 리그 초반에 이제 루턴타운 4대1, 카디프 5대0 요 두 경기랑 포츠머스전 1대0으로 주자 이제 역전했던 2대1. 나머지 전부 언더예요. 언더. 그 언더인 이유가 본인들이 득점을 많이 못한 것도 있는데 두 골을 넣어도 실점을 안 해서 2대0의 언더가 났거나 0대0으로 비겼거나 1대0으로 지거나 1대0으로 이기거나 실점이 그야말로 최소입니다. 최소.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쨌든 5경기 무실점, 중간에 미럴만 아니었으면 7경기까지 늘릴 수 있었는데 어쨌든 미럴 빼면 6경기. 그래서 상당히 무실점 경기가 많다. 그래서 번니 이기려면 좀 빡셉니다. 일단 선제골 때려 넣어야 돼요. 선제골 못 넣으면 이길 확률이 극히 줄어듭니다. 다만 이제 번니도 보면 전반 0대0 스코어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 스토크, 그리고 코번트리, 뭐 스완지, 그리고 뭐 브로미치, 미럴, 퀸즈파크 다 전반 0대0이었어요. 그러다 뭐 후반에 한 골 먹혀서 지든가 0대0으로 끝나든가 뭐 2대0으로 이기든가 그런 상황이었어가지고 더군다나 번니가 홈이다? 이거 못 이긴다 봅니다. 이거. 지금 번니의 기세로 볼 때는 단순히 뭐 연승을 하고 뭐 성적이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실점이 너무 적어서 이건 뭐 이길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나와요. 다만 이제 미들즈브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니보다 나은 점이 뭐냐? 딱 하나 있다 했죠. 득점력. 챔피언십에서 득점력으로만 보면 2위입니다. 2위. 1위가 노리치, 2위가 미들즈브러, 3위가 리즈. 번니가 실점이 적은 대신 상위권 중에 득점력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골 넣은 경기가 많고 0대0도 있고 막 그래서 최근에야 이제 코번트리나 스토커 상대로 2골 넣었지. 번니도 막 득점력으로 뭐 믿을 건 아니에요. 특히 원정 같은 경우 막 2경기 무득점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홈이면은 모르긴 한데 이 미들즈브르가 지난 헐시티도 잡았고 뭐 블랙번전 한번 미끄러지긴 했는데 그 전에 퀸즈나 루턴 뭐 4득점 5득점 옥스퍼드 6득점. 근데 걔네만 보면은 이건 무조건 오버 가야 되는 구조긴 하거든요. 노리치 원정에서도 3골을 넣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리치가 홈에서 뭐 강팀인 건 알겠는데 35골 넣었는데 27골 실점했거든요. 번니가 홈에서 2실점할 때 노리치는 13골 먹혔습니다. 그래서 노리치 강팀 상대로 3골 넣으면 뭐 번니전도 3골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번니는 달라요. 그래서 요 경기는 번니 승무 사이드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번니가 지지는 않는데 왜 무승부를 보느냐? 번니가 골을 못 넣었을 때 무가 뜰까봐. 예전에 퀸즈파크나 프레스턴전처럼 0대0으로 끝날 수도 있어서.
뭐 스토크나 코번트리도 결국 전반은 0대 0이었거든요. 스완지전도 결국엔 0대 0에서 1대 0으로 간신히 이겼고, 그래서 실점은 거의 뭐 해봤자 1실점? 많아야. 그 스완지도 PK로 극장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 그림이 나온다. 왜냐면 미들즈도 뭐 공격력이 세기 때문에 쉽게 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일단 번니 승무 사이드 보되 가장 좋은 건 언더입니다. 언더. 언더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다. 전 일단은 언더 1순위. 번니 승무 중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번니가 오늘 이기면 5연승에 홈 3연승인데 미들즈브로도 지금 원정 3경기 무패거든요. 그래서 승을 가야 될지 무를 가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언더 보는 입장에서 무 가면은 손해일 수도 있다. 왜냐 언더 봤는데 2대1 스코어 나오면은 그래도 번니가 이길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언더 가면서 무승부 볼 바에는 언더 승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5.5 대 4.5로 살짝 그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번니가 최근 홈에서 미들즈브로 잡은 것도 있고 최근 그 챔피언십 20년도 이후에 홈 원정 다 잡았거든요. 전체로 보더라도 번니 쪽을 볼 수밖에 없다. 결장자도 번니가 살짝 이득이고 일단 언더 1순위 그 다음 번니 승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으로는 번니 승을 좀 더 보겠다. 그 다음 셀타비고하고 마요르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셀타비고하고 마요르카가 생각보다 순위가 높아요. 지금 6위입니다. 6위. 예. 그리고 셀타비고가 뭐 득점은 더 많을지언정 실점이 더 많기 때문에 득실도 조금 손해고 마요르카가 조금 더 이득이고 그 승점은 딱 2경기 차이입니다. 자 셀타비고 원정에서 진짜 안 좋아요. 그나마 홈에서 좀 비벼볼 만하다. 홈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마요르카는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홈에 이점을 노려야 되는데 일단 부상 크게 없습니다. 공격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골도 골고루 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다고 봐요. 그리고 마요르카 예전에 무리키 부상으로 못 나왔던 경기가 있었는데 공격 쪽 다 나옵니다. 얘네도. 그나마 수비 쪽에 최근 아주 최근도 아니죠. 부상 1명 정도. 그래서 둘 다 거의 풀로 때리면은 박빙의 승부를 좀 예상해 봅니다. 이 경기. 근데 상성에서는 확실히 마요르카가 좋긴 하거든요. 셀타비고 상대로. 최근 3연승 하다가 이제 지난번 홈에서 비겼고 그리고 셀타가 홈에서도 마요르카한테 연패 중이라 확실히 상성에서는 마요르카가 조금 더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셀타는 일단은 지난번 이제 컵 대회 7대 0으로 이겼는데 마요르카는 딱히 컵 대회를 안 했어요. 근데 일정이 같습니다. 셀타가 컵 대회 할 동안 마요르카는 바르샤하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요르카가 3연승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발렌시아 이긴 것까진 좋았었는데 바르샤가 이길 것 같긴 했어요. 왜냐면 바르샤도 너무 못 이겼기 때문에. 근데 5대1로까지 질 줄은 몰랐다. 그래서 최근에 마요르카가 좀 원래 실점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5실점을 했다. 그리고 사실 그 마지막에 그 골이 터진 것도 후반 막판에 한 10분 사이에 3골이 터진 거라서 운도 좀 안 따라줬다 봐야죠. 바르샤가 뭐 분풀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셀타하고 그 마요르카를 보면 최근 다 오버입니다. 오버. 마요르카의 원정 득점력 생각하면은 오버를 쉽게 갈 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바이아돌리드나 베티스 원정에서 2골씩 넣었었고 최근 라스팔마스 3골 그 홈에서 2골 그리고 바르샤는 1골 그리고 셀타비고도 이 최근에 오버가 리그 초반만 하더라도 다 오버였고 중간에 한번 언더 떴다가 최근에 거의 또 다시 오버입니다. 오버. 베티스 2대2 뭐 바르샤 2대2 에스파뇰 할 때 지긴 했지만 결국 뭐 1대3 해서 요 경기도 아까 어떤 느낌이냐
약간 릴 브레스트하고 아탈하고 AC 밀란 비교했을 때 아탈 AC 밀란이 오버 확률이 더 높고 릴 브레스트가 한 마지막으로 되고 그 딱 중간에 끼면 되지 않을까. 셀타 마요르카는 아탈 다음으로 오버가 좋아 보인다. 둘의 최근 흐름을 봤을 때. 그러니까 마요르카가 지더라도 셀타 상대로 한 골은 넣을 것 같고 셀타도 지금 골 넣는 기세로 봤을 때는 지든 이기든 얘네도 골을 좀 넣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더보다는 오버 쪽을 좀 봅니다. 다만 이게 오버 배당이 상당히 높거든요. 2배가 넘습니다. 2.2배.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이제 1득 이상을 못했다면은 셀타 승을 좀 더 봤을 텐데 최근에 라스팔마스 3골이라든가 예전에 바야돌리드 베티스 원정에서 2골을 넣었던 전적들이 있어서 셀타도 홈에서 뭐 다득점 했을 때도 무조건 실점이 있었거든요. 뭐 3대1, 뭐 2대1, 뭐 원정에서 2대3, 3대4 그리고 최근에 뭐 바르샤 2대2, 뭐 베티스 원정 2대2라든가 했을 때 만에 하나 셀타비고가 못 이기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다득점 무승부도 가능하다 봅니다. 그래서 뭐 무승부나 마요르카의 역배까지 생각해야 된다면은 저는 오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배당이 좀 높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셀타 승이 당연하게 보여서 더 불안한 게 있습니다. 뭐 이러다 언더 나면은 뭐 말짱 꽝이긴 한데 그래도 마요르카가 좀 해주길 바래야죠. 그리고 공격에 그러니까 괜히 바야돌리드 베티스 원정에 이긴 게 아니었다니까요.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때 라스팔마스가 그때 홈에서 기세가 엄청 좋았었는데 당연히 프렌 할 거라 봤거든요. 프렌을 갖고 또 왜냐면 걔네가 이 레알이나 세비야 뭐 베티스전도 비겼고 뭐 셀타나 빌바오 상대로도 한 골 차였기 때문에 마요르카 정도면 최소 비겨줘야지 했는데 2대3으로 졌던 기억이 있어서 마요르카를 완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요거 배당 대비 오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오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탈이랑 셀타 오버 묶어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두 개만. 요거 두 개 묶으면 배당이 얼마 나오려나? 잠깐만요. 상당히 배당들이 좋아 보입니다. 두 오버 다 배당이 높아요. 그 셀타가 배당이 높기 때문에 아탈이 배당이 낮아도 3.5배 나오네. 3.5배. 뭐 요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왜냐면 저기 이제 릴 배당이 좀 높긴 하거든요. 오버가.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저 오버 봅니다. 오버. 셀타 승보다는 오버가 더 괜찮아 보인다. 마요르카의 뜬금없이 원정을 이길 때의 느낌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뭐 또 무리키 부상이거나 뭐 결장자들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뭐 셀타가 그냥 시원하게 이기든 뭐 3대1, 4대1로 이기든 근데 5대1로 져서 쉽게 질 것 같진 않아요. 자, 오버 보고 이제 마지막 경기 오세르하고 PSG 파리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어느덧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마지막 경기 하고 이제 못 들으신 분들 있으니까 한번 싹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짧게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전히 파리는 1위입니다. 10승 3무 유일하게 이제 리그왕에서 무패팀인데 득실도 괜찮고 뭐 홈에서 6승 1무 원정에서 4승 2무 뭐 홈 원정 차이 크게 없고 뭐 여러모로 다 좋아요. 그리고 결장자도 크게 없고 너무 좋습니다. 파리 다 좋아요 그냥. 그리고 오세르도 크게 결장자가 없습니다. 뭐 장기 부상 또는 명단 제외 빼고는 오세르도 다 좋고 파리도 다 좋다.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파리의 다음 일정 짤츠부르크 이제 원정을 떠나죠. 챔스. 그리고 파리가 지로나전 그 키퍼 실수로 이제 키퍼 자책골이었나? 키퍼 실수로 이긴 이후에 단 한 번도 챔스에서 이겼던 적이 없어요. 아쉽게 이제 AT도 한 골차, 뮌헨도 한 골차, 뭐 PSV랑 비기고 아스날한테 치고. 그래서 사실 파리가 이제 남은 경기 이제 짤츠 원정, 홈에서 또 맨시티, 슈투트 원정이라서 사실 파리는 좀 힘들다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점수를 따야 될 때 못 땄기 때문에. 그러니까 PSV를 잡든 뭐 AT를 잡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고. 자, 그러면은 이제 리그만 보면 어떠냐? 좋죠 지금 무패니까.
근데 지난번 낭트하고의 경기 당연히 승마엔 무조건 마엔 할 거라 봤던 경기. 왜냐? 그 전에 보여줬던 게 있기 때문에. 뭐 불안하다 싶고 해서 이제 오버 갔던 경기 툴루즈 3대 0으로 이기면서 언더 났죠. 뭐 마르세유 원정도 3대 0. 뭐 릴 원정 3대 1. 그리고 뭐 앙제도 4대 2. 해서 이거는 뭐 웬만하면은 오버가 잘 뜨니까 오버를 가고 뭐 낭트전은 낭트의 득점력 때문에 이제 마인까지 봤던 경기인데 이걸 비겨버렸어요. 그래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더군다나 홈이면 모를까 원정은 그래도 홈에 비해 살짝 불안하거든요. 앙제전에 4대 0으로 이기다 2골 먹힌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오세르입니다. 오세르. 뭐 파리가 아무리 무패고 뭐 다음 일정이 짤츠부르크 있어도 뭐 그건 어차피 며칠 뒤 경기니까 여기서 풀로 때린다 하더라도 지난번 비겼으니까 이제 반드시 이겨야겠죠. 그리고 파리의 패턴상 비겼던 다음 경기는 무조건 이겼습니다. 어쨌든 니스전 비기고 스트라스전 이겼고 그리고 브레스트전 그 이후에 랭스전 비기고 스타드렌 또 이겼고 니스 비기고 스트라스 이겼으니까. 근데 이게 뭐 패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문제가 오세르거든요. 오세르. 오세르가 2부에서 올라온 팀인데 상당히 좀 빡세 보입니다. 지금 흐름이. 왜냐면 얘네는 홈에서 니스도 잡았고 브레스트 3대 0 최근에 랭스 2대 1 스타드렌 4대 0 앙제 1대 0까지 뭐 앙제 골도 이제 극장골이었는데 흐름이 4연승이라 좀 빡세요. 뭐 지난번 앙제전 뭐 거의 반반 느낌의 극장골이었으니까 파리 보면 되겠다. 뭐 툴루즈 원정도 졌고 스타드렌 이기고 랭스 이기고 브레스트 이긴 건 뭐 운이 따라줘야 했나? 뭐 니스 이긴 것도. 근데 운치고는 홈에서 이긴 경기가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4연승이고 홈에서 최근 5경기 무패였다가 이제 툴루즈한테 졌던 경기인데 제가 오세르를 너무 믿었거든요. 그래서 오세르 프렌을 갔습니다. 제가 이제 리버풀 맨시티 붙을 때 그리고 앙제 프렌인가? 그리고 오세르 프렌을 갔거든요. 툴루즈 배당이 1.5 몇이었나? 이거는 뭐 개꿀이다 하고 오세르 프렌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배당을 그렇게 준 이유가 있다. 그냥 한 골도 못 넣고 발려버렸다. 전반에만 2골 주고. 그렇다고 뭐 슈팅이 많았냐? 유효 슈팅도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오세르 뭐 홈에서 4연승 대단하긴 합니다. 근데 스타드렌도 홈에서 강한 팀이고 랭스 브레스트도 뭐 그렇게 막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고 앙제전도 사실 뭐 극장으로 이긴 거 보면 뭔가 운이 좀 따라줬다 봅니다. 그러니까 흐름상 4연승이고 5경기 무패인 것만 보면 와 이거는 파리도 쉽지 않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뭐 허점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파리가 2번 연속 비길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짤츠부르크 경기 있으니까 뭐 휴식을 취해야겠다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때가 기회다. 절호의 기회라 봅니다. 파리 승 보고 마엔까지 보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기 마엔 터질 수 있다 보거든요. 마엔이 원래 오세르가 연승을 못하고 파리가 지난 경기 이기고 했으면 파리가 아마 저 인테르처럼 줬을 거예요. 일반승 한 1.1 주고 마엔 한 1.45 정도 주고 1.8 정도 받으려면은 또 이 마엔에서 이제 떨어진 배당이었겠죠. 근데 요 정도면은 잡아볼 만하다 해서 뭐 결장자가 특히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뭐 오세르가 예전에 한번 파리를 잡긴 했었어요. 그리고 파리가 뭐 잘 나가던 시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 20년 전에 그때는 오세르가 진짜 많이 이기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의 파리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라서 요거는 파리 승 봐야 된다. 마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결론을 내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약을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들으실 분들 뭐 다 나간 것 같으니까. 요 정도로 딱 마무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굳이 요약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이나 추천을 너무 안 눌러주네. 추천이나 뭐 질자까진 바라지 않고
일단 다시 보기는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